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2026년 기초연금 또 이렇게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 내년부터 없어진대. 정부가 돈 없어서 다 끊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못 받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하고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나돌까요? 왜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72세 김순옥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달 기초연금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약값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밀렸는데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휴대폰 알림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이 단순히 34만 원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어르신들의 마음의 버팀목이고 생활의 든든한 울타리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김순옥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푹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64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혼자 사시는 분 230만 원대 초반, 부부는 370만 원대 안팎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분들께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축소입니까? 아닙니다. 확대입니다.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정부가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줄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한테 불리하게 바뀌겠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안정적으로 더 쉽게입니다. 신청 절차는 더욱 간소해집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 연동됩니다. 이제는 서류 뭉치 들고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나는 해당될까요? 우리 부부는 집이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그것도 다 계산되나요? 바로 이 질문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조차 안 하시고 포기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옆집 박 씨는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둘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 이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어렵죠? 저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을 학교 성적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합쳐서 총점을 내잖아요. 소득인 정액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합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 연금 받는 돈, 이자 받는 돈,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에는 30%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이 경비 일을 하셔서 월 1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는 1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30%를 뺀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말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집이나 예금까지 소득으로 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금이 5천만 원 있으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금융재산의 경우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부는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즉, 1,000만 원은 계산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의 4%는 4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겨우 3만 3천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 228만 원을 딱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시는 집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는 현재 약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상인 부분만 계산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다른 토지, 상가는 역시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득인 정액은 실제 들어오는 돈 플러스 재산을 환산한 금액. 이 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 넘으면 탈락입니다. 올해 기준선은 혼자 사는 분 228만 원, 부부 36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각각 약 210만 원, 335만 원 전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니 정확한 금액은 공식 발표 이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순자 어르신과 이정화 어르신. 두 분 다 72세, 혼자 사십니다. 집도 있고 아파트 시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셨고 이 어르신은 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녀가 준 5천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급할 때 쓰려고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같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리셨습니다. 그 결과 이 어르신의 금융재산은 5천만 원으로 잡혔고
김어르신의 금융재산은 거의 영원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금융재산과는 공제 방식이 달라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분은 매달 34만 원을 받게 하고 한 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제도가 복잡해서일까요? 소득이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몰라서 하는 실수, 대충 알고 넘어간 실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7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신청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사 정리하고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한 달, 2달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을 한 달 늦추면 그 한 달분은 아예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즉, 신청을 늦춘 만큼 그대로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5세 생일이 있는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이 생일이신 분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기준은 6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이걸 모르고 생일 지나서 신청하시면 그 한 달분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심사에 보통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금융재산 조회, 가족관계 확인, 여러 기관 전산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생각났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절약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방문 신청 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70대 이상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습니다. 이건 안 쓰는 돈이니까 그냥 놔뒀어. 자식이 준 돈이라 내 돈이 아니야. 하지만 정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만 봅니다. 누가 준 돈인지, 쓸 돈인지 안 쓸 돈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3만 3천 원이면 별로 아닌데?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228만 원 기준을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예치금, 의료비 예치금 같은 실제 사용 목적으로 전환하세요. 이런 건 생활자금이 아니라 필수 지출로 인정돼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여러분의 연금 자격을 바꿉니다. 세 번째 실수, 자동차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차 한 대 있다고 왜 안 돼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차가 2대입니다. 10년 된 경차 1대, 오래된 승용차 1대. 하지만 시가를 합쳐도 7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웃 박철수 어르신은 차가 한 대입니다. 하지만 외제 SUV로 시가가 5천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5천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매달 약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이러면 기초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차가 여러 대여도 낡고 시가가 낮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고가 차량이면 그 한 대가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연식이 아니라 차량의 가액과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특히 생업이나 농업, 영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트럭, 택배용 화물차, 학원 차량 등 실제 생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문의하세요. 차 바꿨다가 연금 끊겼다는 분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공동명의 부동산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집은 내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반반인데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공동명의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2억 원짜리 집을 자녀와 반반 소유하면 1억 원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은 2025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니 공제 후 1억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공동명의보다는 실소유자를 명확히 하거나 담보 설정으로 소득 환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명의 변경은 세금 이슈가 있으니 기초연금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그거 몇만 원인데 굳이 써야 하나? 그 몇만 원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산으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사, 모든 데이터가 통합 조회됩니다. 이자나 연금 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입니다. 소득 불일치가 감지되면 지급이 보류되고 최대 3개월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전부 신고하면 신뢰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완전 신고자의 평균 지급 개시 기간은 21일, 소득 불일치자는 46일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섯 번째 실수, 주소나 가족관계 변경을 신고 안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사느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주민등록상 아직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면 소득인 정액이 두 사람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 변경이 늦어져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정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해야 하니 꼭 빨리 신고하세요. 일곱 번째 실수, 중복 수급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연금액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
월 6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 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지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어렵고 불안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받는 내 돈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내더라고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처리 결과가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 3곳입니다.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가셔도 되지만 배우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여기서 함께 신청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로 조회해서 한 번에 심사됩니다. 셋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go.kr 요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 다음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가능 다음 기초연금 신청 메뉴 클릭. 이 과정을 마치면 20분 이내로 끝납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여러 행정 시스템 간 전산 연계가 크게 강화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는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떼서 챙겨갈 필요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단 3가지입니다. 하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둘, 통장 사본, 연금 입금 계좌용. 셋,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 대리 신청하실 때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재산증명서, 차량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직접 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이 많거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승인되면 3월 25일에 첫 연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탈락 안내를 받더라도 소득인 정액 조정이나 가족관계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꿀팁 5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주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바로 반려됩니다. 둘째, 배우자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전자동의 기능이 생겼지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서면 동의서를 미리 인쇄해 두세요. 셋째, 소득 재산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최근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 1355번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넷째,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잊지 마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헛걸음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째,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꼭 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다음 모의 계산 다음 기초연금 클릭,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걸 해두면 탈락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한 번 승인되면 자동 갱신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심사되며 2026년부터는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완화됩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계산되지만 2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한 달치를 놓치는 겁니다. 혹시 거절당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1355번에 문의하면 재심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신청, 복잡하다는 말이 옛말입니다. 이제는 클릭 몇 번,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평생 혜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아.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 깎인다더라.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그걸 포함한 전체 생활 수준이 기준 이하인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영호 어르신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은 없고 집 한 채, 시가 1억 원과 예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 55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공제 후 소득환산량 0원, 2천만 원까지 공제, 주택 1억 원, 공제 기준 이하, 결과적으로 소득인 정액은 약 55만 원입니다. 즉, 기준인 228만 원 2025년 기준보다 훨씬 낮죠. 따라서 이분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 적당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되지만 2026년부터는 감액률 완화로 부부가 함께 받아도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첫째,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때입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적연금도 포함됩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형 보험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 합산심사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쳐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 정액 줄이기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전세보증금, 주택으로 돌려두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주거용 전세금이나 본인 명의 집으로 전환하면 생활용 자산으로 공제됩니다. 둘째, 자동차는 생계형으로 분류되게 유지하기. 고급차로 분류되면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시가 5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셋째, 소득,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기.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신고하면 소득인 정액이 자동 재산정되어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은 약 340만 명입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제도의 취지가 이중 지원이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완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자동 연계 지급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즉,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수급자 명단 중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 심사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연금은 찾아가는 복지에서 자동 지급 복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에 전화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단 10분이면 매달 몇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난 끝났지 뭐. 그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재심사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이 줄어들면 자동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3천만 원 예금 때문에 탈락했는데 올해 생활비로 1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만큼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변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다시 계산해서 기준에 맞으면 바로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1년에서 2년씩 손해를 봅니다. 둘째, 자녀와 따로 살게 되면 가구 분리 신고를 하세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와 주소지가 같으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주소지만 분리해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자동차나 예금이 합쳐져서 탈락했던 분이 가구 분리 후 바로 수급자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소 이전 후 3개월 이내 재신청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하면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금액 변동 심하다. 기초연금 산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이걸 연계 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넷째,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수급자가 되면 배우자는 간편 재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구 감액률 완화와 함께 배우자 자동심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예전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쪽이 승인되면 다른 한쪽은 간소화 절차로 심사됩니다. 단 3개월 내에 배우자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주소지와 가족관계 등록이 최신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탈락 사유가 일시적 재산 증가였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 전 잠깐 통장에 돈이 많아졌다면 그 시점에만 탈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재산 증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기초연금이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래 과정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여섯째, 본인 건강 악화나 근로 중단 시 긴급 변동 신고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초연금공단에 바로 신고하세요. 1개월에서 2개월 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이 재개됩니다. 이건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제도로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일곱째,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탈락 후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복지로에서 재신청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득인 정액 기준이 오를 때 매년 1월은 이전 탈락자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다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고 기초연금은 그 약속을 생활로 바꿔주는 실질적 손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년 국민연금 변화와 실전 대처법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지도록 늘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